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제가 오늘 전과목 무료 학습 설명회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참석하셨던 수험생들 이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좀 다른 수험생들도 좀 약간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참석하신 수험생들 중에서 한 분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공부법 영상을 보니까 기본서를 보기 전에 기출을 먼저 분석을 해놓고 이제 공부하라는 영상을 보시고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저한테 좀 여쭤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신 분들은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셔서 합격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공자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그래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 분께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셔가지고 활용할 줄 아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공무 합격생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기출을 좀 많이 분석해서 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분들은 이미 기본서도 보고 기출도 보신 상태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기출 중요하니까 기출을 좀 처음에 먼저 분석하고 보라고 하는 취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는 이전에 뭐 수능 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에서 행정은 과연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처음 공부를 하는데 기본서의 내용도 아직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공자분들이나 그래도 공부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학원에서 제가 많은 수험생들의 관리를 해봤을 때는 비전공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기본서나 기출이 해독이 돼서 아는 게 있으면은 분석을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처음부터 기본서 강의를 보지 않고 바로 기출 분석한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기본서 강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가면 되지. 또 예전에 유행했던 어떤 공부 방법 중에서는 기출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본서를 보지 말라고 하고 기출을 이제 바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공부법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기본서를 봤거든요. 그분들이 기본서를 보고 시행착오를 하고 기출을 해독하다 보니까 아, 기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냥 바로 기출로 바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비전공자 분들이거나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기출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기본서 없이 바로 기출을 분석하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 다 케이스가 너무 다르고, 특히 어떠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방법입니다. 또 누군가는 기본서 강의를 보고서 그날 공부한 거를 기출을 다시 또 한번 같이 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방법인 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나 재시생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재시생분들은 기존에 기본서도 받고 기출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가능하지만, 초시생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과목이 이제 밀려요. 기본선대로 제대로 안 잡혀 있고 기출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기본선 기출을 같이 보면 이해는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간은 배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공부 안 한다면 상관이 없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보통 한 과목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과목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약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그 보편적인 공부 방법으로 막 확대시키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절대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 자신과 잘 맞는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마다 수험생들마다 다들 베이스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다르고 언어 감각도 다르고 다들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공부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공부하세요 말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저도 공부법 영상을 많이 보고 공부법 책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들 다 달라요, 하는 말들이. 그 말은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 단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알아가지고 자신의 공부하는 스타일의 장점, 단점을 더 체크해보고 공부법의 학교 쓰기 참고해 본 다음에 아, 이 공부 방법은 나의 상에서 좀 맞겠구나,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지, 어떤 분이 이런 걸 공부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다르다. 공부법 책을 쓰신 분들도, 공부 영상 찍는 분들도 다들 다 뛰어난 시험에서 다 합격하신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약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공부법은 없다. 근데 보통 공부법 영상 찍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법 책을 파시는 분들이 두 분류예요. 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여러분, 공부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 공부법도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가끔씩은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맞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상담하는 걸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본인이 맞다는 전자에 상담을 하니까 그게 잘 맞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안 맞는 분들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많이 해보면 느끼거든요. 저도 상담을 워낙 많이 해보니까 아, 이 학생과 저 학생은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 좀 다르게 상담을 해야겠구나. 이분은 이런 게 장점이 있고 이분은 이런 게 단점이 있으니까 공부법 쪽에서도 이분은 이런 게 좀 어울리겠구나. 이런 게 좀 잘 맞겠구나. 아, 이분은 이런 게 좀 잘 안 맞겠구나. 이렇게 맞춤 식으로 상담을 해야지 전문적인 상담이 되는데 많은 이제 뭐 유튜버 공부법을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부법 책을 파시는 분들이나 너무 극단적으로 내 공부에 맞다는 전제에 설명을 하니까 그 유튜버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팬층은 이제 그 공부법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적인 공부법은 없다. 대신에 우리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만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